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그 양도세 신고 납부인데요. 자, 이거 마무리 줘보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했다 치고요. 자,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게 토지인데 토지를 만약에 팔았다. 토지를 양도했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 차익이 한 1억 났다. 그럼 이제 1억에서 마이너스 뭘 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8년을 보유했다. 그럼 얘는 장특공제 요걸 줄여주는 거니까 1억 원에다가 곱하기 매년 2%씩 공제를 해주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매년 2%씩이니까 얘는 8년이잖아요. 그럼 8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면 16% 되는 거죠? 그러면 16%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00이 되겠죠? 그러면 장특은 1600 공제가 되는 거죠. 1600. 그러면 1600을 공제를 받고 이걸 빼주면 얼마 나와요? 8400.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8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8400. 그럼 8400에서 최소한의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우리가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죠. 네, 과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빼주면 얼마가 돼요? 8,150? 네. 8,000 얼마가 되죠? 150. 자, 그건 8,150.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6에서 42% 이걸 정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세금을 이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것을 과세기간이다라고 배웠어요. 뭐라고요? 과세기간. 네. 과세기간이라고 배웠어요. 과세기간. 그러면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면 이게 무슨 신고? 예정신고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정신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고하면 무슨 신고가 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확정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제도는 예정신고제도가 있고 확정신고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 그 다음에가 했어요. 그러면 예정 때 신고를 했으면 굳이 확정 때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이미 했는데 뭘 또 해. 하지만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정 때 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예정 신고를 하시겠어요? 확정 신고를 하고 싶으세요? 빨리 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근데 한다면 늦게 하고 싶죠? 누가 빨리 하고 싶어? 되도록이면 늦게 했으면 좋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정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신고를 안 할까봐 만약에 예정신고를 안 한 분들, 요 의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를 부과를 해요. 가산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그러면 이때 가산세는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두 번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붙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때 요 신고를 할 때는 어디 가서 하느냐? 납세지가 어디냐? 납세지라는 말을 배웠었죠. 납세지라는 단어는 관할 관청을 말했었어요. 어느 세무서 가서 신고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지방세는 그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이었거든요.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 그럼 내가 분양을 받은 게 천안 아산이면 아산시청 가서 내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면 원주시청 가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는 어디냐? 납세지가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 주소지. 어디요? 주소지. 주소지나 아니면은 거소지. 보통 주소지가 돼요. 주소지 세무서 가서 우리가 신고하는 거예요. 주소지 세무서 가서. 그러면 이때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해요. 그러면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양도소득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 딸려붙는 세금이 있겠죠?
딸려붙는 세금이 있는데 납부 시에 딸려붙는 거. 딸려붙는 걸 우리가 독립세라고 했나요? 부가세라고 했나요? 부가세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네. 그러면 얘는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있느냐?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부가세가. 우리가 취득세는 뭐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세 이런 게 붙었었는데 얘는 납부 시에는 없어요. 얘는. 단 양도소득세가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20%만큼 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감면분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감면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20%인 얼마? 20만 원만큼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은 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척 하지만 받을 건 또 다 받아.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놓고서 양도세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경 농지 같은 게 이런 게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놓고서는 20%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 깎아주는 거예요? 80만 원만 깎아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쿨하게 깎아주는 척 하면서 받을 건 다 받아. 네. 아우,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뭐 앞에서는 뭐 엄청 혜택을 주고 뒤로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가세 납부 시에는 그러나 없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는데 납부세금이 많으면 우리가 납부세금이 많으면 나누어서 낼 수 있다고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나누어 내는 거. 분할 납부. 무슨 납부? 분할 납부. 자, 나누어 내면 우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납도 가능하냐? 요건데, 결론이 뭐냐? 분할 납부는 가능한데,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는 가능한데, 물납은 안 된다. 분할 납부는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 물납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양도세가 1,000만 원을 우리가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분할해서 우리가 납부를 할 수가 있다.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분할해서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재산세가 있었어요. 재산세는 분할 납부도 되고 물납도 다 됐었는데 얘는 분할 납부만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그 500페이지 보시면 납세 절차에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개요는 읽어보시고요. 개요는 다만 이제 세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 납부와 무슨 신고 납부가 있다? 확정신고 납부가 있다. 그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밑줄, 양도자의 어디? 주소지 세무서로 갑니다. 없으면 거소지. 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지 않는 거니까 이 사람은 주소지, 거소지가 없어요. 그러면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한 가로 1번에 얘는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밑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동그라미 말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신고하자.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었을 때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치렀을 때는 대금 청산일의 허가일이에요. 동그라미 허가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2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건너뛰겠습니다. 오른쪽 3번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죠.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인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까지? 3개월까지 신고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동그라미 1번에 일반부 신고 몇 프로? 20%. 부정할 때는 40%. 일반 가소 10%. 부정할 때 몇 프로? 40%. 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민법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이거는 선의라고 했나요? 악의라고 했나요? 악의. 예, 이게 악의야. 악의적인 경우. 악의는 뭐예요? 알면서.
그렇죠. 모르고 안 했을 땐 20%지만 알면서 안 했을 땐 40%야.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경과시마다 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이 만분의 2.5, 0.06% 붙습니다. 확정신고. 자, 밑줄. 확정신고는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무슨 연도? 다음 연도.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 묵혔을 때는 다음 연도 몇 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신고하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확정신고는 밑줄입니다. 뭐가 없거나 과표가 없거나 결손, 손실이 생겨도 적용하자. 과표가 없거나 손실이 생겨도 적용하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굳이 확정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미 했는데 뭘 또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요.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동남 1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는 예정신고 납부와 적용되는 관세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박스에 보니까 뭐라 되냐.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해 준다. 몇 프로 감면해 준다? 50%를 감면해 준다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예정 때 신고한 자가 모르고 안 했으면 확정 때 신고했다. 그러면 요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이때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했으면 뭐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늦게 했으니까 가산세는 내는데 신고 불성실이 원래는 무신고일 때는 20%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몇 프로 감면해 준다? 50%. 그러면 10%만 내란 얘기죠? 10%만 되게끔 해주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안 된다.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밑줄 얼마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밑줄.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했죠?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감면 시에는 부가세가 있죠? 감면 시에는. 감면세액 몇 프로?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자료 한번 볼까요? 네, 보충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론 강의는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자료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비과세.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은 안 했는데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과세라는 거는 우리 취득세부터 쭉 했지만 말 그대로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네, 비과세는 차익이 일어나도 세금을 안 받겠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안 받느냐? 네 가지 사연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자, 비과세. 얘는 비과세라는 말은 비과세는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제도예요. 이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무슨 선고? 파산 선고 처음부터 파산 선고. 그럼 파산 선고는 뭐예요? 망했어. 개인이 부도난 거예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세금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파산 선고 처음부터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번은 실제 파산 사례인데 이분이 쇼핑 중독에 걸린 거야. 쇼핑 중독 아세요? 쇼핑 중독이란 말 처음 들어봐요. 네. 자, 쇼핑 중독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자, 쇼핑을 했어. 그러면 백화점에서 이제 긁었어. 옷을 샀단 말이에요. 큰맘 먹고. 그리고 집에 왔어. 그럼 보통 옷을 입어봐요, 안 입어봐요? 안 입어본다고? 그럼 중독이야, 그러면은. 네. 보통 입어보잖아요. 근데 쇼핑은 안 입어본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놓고 또 다음날 또 긁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쟁여놓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옷 고르고 그 다음에 긁는 재미로만 사는 거야. 그게 막 억 단위가 된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나가시오.
그 옷과 함께 집을 나가시오. 그래서 이제 집을 난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게 사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이걸 쇼핑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쇼핑 중독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안 돼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은 중독될 필요 있지 않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난 못 갚는다. 그 남편이 갚아주겠어요? 네?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이제 나는 파산 신청한 거야. 나는 쇼핑 중독 때문에 내가 된 거니까 이건 난 빚을 못 갚는다. 카드값을 못 갚는다. 그래서 파산 신청해달라고 받아줬어요. 판사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쇼핑 중독이라는 말도 있구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그 본 자료입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쇼핑 중독은 안 계시네. 네. 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에 중독돼야 돼요, 지금.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의 교환문합? 동그라미, 농지. 원래 교환거래가 되면 이거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교환거래 되면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다. 그러면 땅을 팔고 건물을 받고, 건물을 팔고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가 되는데 왜 비과세냐? 농지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분합은 비과세 준다. 그러면 분합은 분필합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를 교환하거나 우리가 분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왜 비과세 해준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농지. 뭐이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얘는 왜 이걸 해주느냐? 뭐 불가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유 조건하고 그 다음에 차익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럼 사유는 뭐냐면 이 농지를 교환하는 사유가 분명하다 이거야. 분명한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왜 바꾸자고 그러냐? 국가 등이 바꾸재요. 나라에서 바꾸라는 거 어떻게 해? 나라에서 바꾸지, 나라에서.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법에서 바꾸재요, 법에서. 그 다음에가 경작상 필요하니까 바꾸자 이거예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차액 조건이 맞으면 이때 차액은 가액이 큰 편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우리가 된다. 요거예요. 4분의 1 이하. 그러면 이때 요 땅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박씨가 있어, 박씨. 박씨 집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씨 집이 있어요, 이씨 집. 이간의 집이야. 자, 근데 보통 시골 땅에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도 많아요. 그럼 고개 건너야지 박씨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개 건너면 이씨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분은 여기 농사 짓고 여기 농사 짓는 거야. 그럼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서 어르신 저기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가야 될까요? 아이고 그냥 고개 하나 넘어가셔. 네. 그래서 고개 넘어갔어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죠? 한 두 고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내비리고 다 있으니까 몇 메타 가서 얘기하는데 시골 분들은 한 고개 넘어가가 이제 두 고개 넘어가야 돼요. 거리 개념이 굉장히 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가서 길 잘못 물으면 큰일 납니다. 아주 엄청 가야 돼 이게. 왜냐면 늘 그렇게 걸어 다니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늘 그렇게 진짜 한 10km 아니 10km가 뭐야? 10리길 걸어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하신긴 건강하신데 시골 분들이 의외로 관절염이 많다는 거야. 관절염이. 왜? 이게 쪼그려 앉아서 일하잖아. 밭일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나이 이제 70에 야 이제 농사 짓기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박가야 우리 이제 힘드니까 땅 바꾸자. 응? 니네 땅이나 내 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교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작상 필요하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교환 거래까지도 양도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럼 농사 못 짓지 이거 어떻게? 그렇죠? 자, 그래서 봐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농지의 교환은 선의의 목적으로 교환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건 세금 안 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론 시간에 배우셨지만 우리가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죠. 개별성이란 말 아시죠? 그럼 요 땅값과 요 땅값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로 차이가 난다고. 이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론에서 말하는. 그러면 개별성이 있는데 차익이 얼마가 나든 무조건 다 비과세 준다? 이건 논리상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자, 이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편, 땅값이 큰 거에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4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25% 이하. 25% 이하로 차이가 나면 없던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 땅값이 5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5천만 원이고 요 땅값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럼 5천에 3천이면 차이가 얼마예요? 2천이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차익이 2천. 자,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편이 얼마 돼요? 5천. 그럼 5천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1 이하.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5천에 25%가 되면 5, 25, 20. 1250이 되는 거죠? 1250만 원 이하. 그러면 1250만 원 이하로 차이 나야 되는데 1250을 넘었잖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 단, 고가주택은 비싼 집인 고가주택 빼고 이에 부수, 딸린 토지를 양도했을 때 소득도 비과세 준다. 요게 내용 적용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요 3번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거기 4번이 되겠죠, 4번. 조정금인데, 이게 자, 밑줄. 경계 확정입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단어 배웠죠, 지역법 시간에? 경계. 그럼 경계를 확정한다는 게 뭐예요? 경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경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경계 측량을 해서 좀 확정을 지어야겠죠. 확정을 짓다 보면은 지적공부상 면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면적이 감소가 되면 뭘 받아야죠. 내가 면적이 감소됐으니까. 그때 받는 게 바로 뭐예요? 조정금. 그렇죠? 그러면 이 조정금을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에 따른 양도 대가냐? 그건 아니지. 이거는 내가 뭐 투자 목적으로 해서 뭐 시세가 올라 땅 판 것이 아니라 경계 확정 표시 잘못돼서 땅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땅 면적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럼 조정금 받아야겠죠. 그럼 이 조정금은 양도 대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가로 3번은 바로 공시법의 경계 확정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세법이 아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요. 공법적인 얘기, 민법적인 얘기.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적법을 알면 간단한 얘기인데 공시법을 아예 안 들어버리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자, 토요일 날 계속 나오고 계시죠? 네. 토요일 날 잘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세 1주택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세대가 우리 교재 나온 대로 하나의 집을 우리 교재 보니까 자료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제도예요. 그러면 이때 1세대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어요. 원칙적인 규정. 자, 원칙이 중요하겠죠. 그럼 1세대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얘는 세대가 되려면요. 가족이 있어야 돼. 가족이 있어야 돼. 가족. 그러면 가족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가족이 누굴까? 배우자가 있어야죠. 배우자. 그렇죠? 가족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주택은 첫 번째 국내 주택을 말해요. 국내 주택. 국외 주택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가 주택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주택은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그래서 얘는 건물과 땅, 토지까지도 우리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때 토지도 비과세가 돼요. 이거는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들 그 민법 시간에 주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주물의 반대 말이 뭐예요? 종물. 그렇죠? 그러면 종물은 주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물이 비과세니까 중물도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 논리예요, 사실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주종관계의 논리에 따라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토지가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이만큼. 집은 이만큼. 이게 주물이, 이게 주인이고 이게 종이야. 이렇게 큰 종 봤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이 없으면, 건물이 없으면은 비삼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삼용 토지가 되면은 양도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집을 짓는 거지. 근데 집을 크게 지으면은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작게 짓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지어놓고, 자, 주종관계니까 얘가 비과세, 나도 비과세. 말이 되냐고. 그래서 과세관청은 면적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비과세 하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는 토지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2년 동안 보유라는 것은, 자, 보유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출발해서 양도일까지를 말해요. 이 기간을 보유기간 이렇게 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은 얘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거주. 뭐 해야 된다? 거주. 그럼 거주는 전입전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주택의 요건, 양돌연재는 대금청산, 이때 대금청산일은 잔금을 치른 날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단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문자는 1세대를 구성한 자. 근데 1세대는 보니까 가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같이 사는 거지? 그럼 이게 올해 이것이 개정돼 들어온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야.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부인이 명절 때 대판 싸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대판 싸운 거.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안 산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혼까지 간 거야.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 사는 건 같이 살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이야? 이게 사실혼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이혼했는데 이게 다시 화해를 한 거야. 근데 어차피 명절 때 또 싸울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뭐 재혼해봤자 또 싸울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사는 것만 같이 사는 거야.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 집을 팔았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자냐 1가구 1주택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서류상 이혼됐으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남편 집 팔았을 때는 각각 따로따로니까 국세청에서 모르는 한 이거는 1가구 1주택자. 그러니까 이혼이 이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서류상 이혼이 됐으니까 각각의 집안이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 2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도 왜 일부러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혼인신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각자 집을 사는 거야. 혼인신고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비과세 받으려고. 그래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봤더니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배우자 아니냐 이거예요. 배우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유기한은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해라. 단, 제가 밑줄 쳐놨죠. 무슨 지역?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은 몇 년 거주? 2년 이상을 거주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요건. 등기가 돼 있어야죠. 등기된 주택과 보도토지. 그럼 미등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가액 조건은 얼마? 실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이야. 단, 밑줄. 9억 초과분의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례,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 1세대 2주택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겸용, 1세대 2주택 특례.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들 다가구 배우셨죠? 다가구 주택법에서 다가구는 몇 층이에요? 다가구 3층, 4층. 3층이죠, 3층. 다세대 4층. 그럼 3층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알죠? 창문 3개면 다가구지.
맞잖아요. 창문 하나, 둘, 셋. 근데 가끔씩 다가오는데 창문 4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건 불법 건축물이지,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그렇죠? 창문 4개는 불법 건축물이야. 그다음에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이죠. 우리 많잖아요. 1층은 약국, 슈퍼, 그 다음에가 원룸. 맞죠? 이게 상가주택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이런 집은 여기가 이제 상가고 그 다음에가 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상가주택. 자, 그럼 얘는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상가는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상가는 비과세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면적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행세법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 요거는 여기 쪼갠 거예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이걸 100으로 본다. 100제곱미터가 되고 주택 면적이 있고 상가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 상가가 있으면 주택이 60, 상가가 40.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상가보다는 주택 면적이 더 크죠?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크면은 어떻게 본다? 전체 100을 주택으로 봐요. 전체 100을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100 모두 다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0이 되고 여기가 60이 돼요. 그러면 이쪽이 더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비과세가 되고 여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40만 우리가 비과세가 되고 40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 되고 여기가 5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50은 이제 50이 이제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 뜻이야. 50이 비과세가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요게 더 좋지. 그렇죠? 요게 더 좋은 거다 이거죠. 주택 면적이 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상가는 여기인데 하나, 둘, 셋.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가다 보면은 그냥 주인집 상가 있고 자기 집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똑같을 수도 있거든 이게. 그럼 요거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더 커야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겸용주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1세대 2주택 특례 좀 이따 보고 부수 토지의 요건. 자, 토지는 분명히 얘가 비과세면 얘도 비과세 주는데 이럴까봐 토지의 면적을 제한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바운더리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걸 넘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맞죠? 해석이. 자,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 5배. 밑줄 도시업 밖은 몇 배? 10배까지다 라고 합니다. 10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2주택 특례는 뭐냐면요. 방금 위에서도 있습니다만 요걸 말해요.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집이 두 채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집이 두 채가 되면은 이거는 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세법은 특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건 집을 한 채로 볼 수 있다. 요거예요. 한 채로 볼 수 있다. 요겁니다. 원래는 집이 두 채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요게 특례 요건에 되면 집을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요거를 비과세를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비과세 해주겠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특례 요건 중에 이제 여기는 보니까 일시적인 2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종전주택에 있고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신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가요. 그럼 평택에서 만약에 아산으로 이사 간다. 그렇죠? 근데 아산도 보니까 그 KTX로 가면은 서울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통비가 부담스러우면 입석으로 가면 돼. 입석으로. 30분 서서 가면 일도 아닌 거지. 전철 타고도 1시간 다니는데 서가지고. 그렇죠? 그럼 30분만 서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옆자리도 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았다 가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산이 제가 가보니까 교통망이 좋더라고, 진짜. 이게 30분이 일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종로 쪽에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 종전집을 팔고, 평택에 있는 집을 팔고 아산의 집을 얻을까요? 아산 집을 얻어놓고 팔까? 얻어놓고 팔겠지. 이 집을 팔고 만약에 이 집을 못 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 추운 어디에 가요? 찜질방 살아요? 그때 어떤 분이, 교수님 요즘은 이삿짐도 장기간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그럼 팔고 이사 가도 된다. 그렇죠? 그럼 찜질방에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라고? 노숙자야 왜?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얻어놓고 계약을 하고 이 집을 팔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이 6개월 만에 매도가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럼 6개월 동안 집 두 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2주택 양도로 볼 거냐?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거냐? 이 얘기지. 그럼 이건 세금 매겨야겠어요? 매기지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매기지 말아야죠. 이런 것까지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럼 이사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만약에 이거 세금 매긴다? 그럼 방법은 종전주택을 팔고 찜질방에서 한 2달, 3달,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하면서 주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집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러면 온 찜질방이 다 뭐야? 이사 가는 사람들 있겠지. 도대체 왜 여기 장기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 집을 못 구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기본이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조정지역은 우리가 몇 년? 2년 이내다. 조정지역은 2년 이내다. 라고 한다. 조정지역은 우리가 2년 이내에 걷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 메뉴에 1주택의 요건,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간? 3년 이내. 어느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용어 해설할 거예요. 용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는 거는 O, 모르는 건 X. 다 X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요거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